저는 윤 총장을 이렇게 봅니다. 자, 문재인은 언제 이 정치적 캐리어가 있었습니까? 문재인은 노무현이 시켜서 한 수석과 그리고 비서실장이 전부였죠. 그전엔 문재인에게 50대 중반이 되도록 정치적인 캐리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학생일 때 데모 좀 한 거 말고 그 정도 데모야 개끌듯이 다 했죠. 본인이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 모르고 사회운동을 좀 했다 하지만은 결국은 문재인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이 운동권으로 캐리어도 또 사회단체 캐리어도 더 나아가서 그냥 일반적인 그 사회에서 좀 인정할 만한 사회적 캐리어도 쌓지 못하고 노무현과 가까웠다가 노무현이 발탁해서 수석이 되고 비서실장이 된 게 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이제 2012년에 국회의원이 되고 대선 나갔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됐죠. 자,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도 뭐 지금 검찰 쭉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검찰 출신이 대통령 되기가 쉽지 않아요. 한국에서 검사 판사가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 법조인이라는 부분이 현직에 있을 때는 굉장히 거기에서는 대단하지만 사회적 물정으로 봤을 때 법조인이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이 좀 좁은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 법조인이 그는 개인의 문제라고 봐. 저는 이해창 씨가 한국 사회에서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도 안 된 부분은 그건 이해창 씨의 결점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성격상이나 조직상의 결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 조직을 끌고 다니면서 이 부하들을 설득하고 검찰 내부에서 보기 드물게 공개적으로 소신 때문에 위에 사람을 쳐박고 또 그 속에서도 부하들을 챙겨가지고 끌고 다니고 그러면서 기다렸다가 이 중앙지검장 총장이 되는 걸 보고 저 무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술값도 어지간히 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중에 자기 손으로 돈 내서 술 먹고 스폰서 별로 안 끼고 다녔으면 그것도 난 사람은 맞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자기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기존의 출세지향적인 인물들이 밟아갔던 어떤 행태들 뭐 기성정당에 입당해서 거기서 누가 나를 대선 후보로 떠받들어 주지 않냐 그런 길을 택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아마 미통당에 들어가서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미통당이 키워주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은 흔하디 흔한 미통당에서 제일 많이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인 원오브 댐으로 전락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이 여권에서 윤을 키워줄 리도 없습니다. 윤 주변에 많은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꼬드기고 있을 거예요. 저는 윤이 한국 사회에 새로운 길을 간다고 마음을 먹고 마크롱처럼 새로운 길을 향해서 도전을 이렇게 하면 그에게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전제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각종 수사들을 할 수 있는 한 남들이 봤을 때 최선을 다했다라는 평가를 받도록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정권에 의해서 쫓겨나듯이 나와서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이 제가 볼 때 중요하다.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의 기득권 정치가 붕괴되는 관점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런 정도의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에게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저 그렇고 그런 한때 야심도 있었지만은 결국 정치하지는 못한 인물로 기억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본인에게 전적으로 달린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하지만은 여태까지 많은 사람이 했던 그런 스테레오타입과 같은 길을 걸을 때는 실패할 것이다. 그렇지만 본인이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작정하고
승부수를 던지면 그에게는 승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